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대선 주자도 압박 면접입니다. 이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출 방식이 큰 흔행을 거뒀고 또 화제도 됐어요. 신임 대변인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네, 어제 오전 김현주 부대변인이 첫 번째 논평을 냈고요. 다른 대변인들도 논평 인터뷰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 방식을 대선 경선 주자에게도 적용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요. 대선 후보 경선의 토론 배틀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선 경선 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도요. 오늘 통화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토론 배틀 방식이란 기존 당내 토론회에 팀 배틀, 압박 면접 등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8월 말 시작되는 국민의힘 경선은 최대 4번까지 컷오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같은 이제 외부 주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외부 주자들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요. 경선 룰을 정할 때 외부 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망신 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특히 정치 신인인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 어떤 정치적 언어 사용에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지냐를 보고 입당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는 이른 듯하다. 최 전 원장 측은 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선 경선 룰을 둘러싼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바로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 민주당 지지자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경론 끝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추가했고요. 그 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번 주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가 홍준표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역선택 아니냐 해석이 나왔는데 홍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17.2%,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 10%보다 더 높았습니다. 역선택 방지를 할지 말지도 중요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대선 주자도 압박 면접의 느낌표는 이준석도 평가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당을 대변하는 입을 뽑는 것과 한 국가의 리더십 후보를 뽑는 것 분명 차이가 있겠죠. 심사위원은 누가 할지, 진행은 어떻게 볼지 챙겨야 할 변수가 지난 배틀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복잡한 구도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경선 룰을 만들어야 하는 이 대표에게도 이번 경선 과정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 첫 고발이 방송사 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오늘이죠. 경찰관을 사칭한 MBC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좀 강경한 대응인데 다소 의외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네, 윤 전 총장 측은 그동안 엑스파일 논란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긴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곧바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서초경찰서에 MBC 취재진 2명 등을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주는 방법으로 불법 취재를 한 것이 확인됐다.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개요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러니까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논문 문제를 취재하다가 벌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MBC 취재진은 그제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전모 교수가 살던 집에 찾아가 현 거주자에게 본인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뒤 전 교수가 이사간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어제 공식 사과했습니다.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논문 지도 교수가 살던 집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네, 일단 캠프 측은요, MBC의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사과의 대상이 승용차 주인 한 명뿐이냐는 겁니다. 캠프 관계자는 의혹 수준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됐고 그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고발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취재진 2명뿐 아니라 성명불상의 취재 지시 또는 책임자를 포함했는데요. 이는 경찰이 조사를 통해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현재 MBC 측은 정치적 의도나 배경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고발에 대해서 법조계의 반응은 나옵니까? 네,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됐던 채널A 이모 기자 사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따르면 그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지난 2002년 한 방송사 PD의 경우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혐의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 첫 고발이 방송사 왜의 느낌표는 수세 윤석열 공세로 전환으로 하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어제 배우자의 논문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여당 대선 후보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 입장부터 밝히라고 반격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이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